여러분, 요양원에서 짐짝처럼 버려졌던 제가 태국 청년 품에 안겨 임신했다면 믿으시겠어요? 자식들도 세상도 저를 버렸는데 그 청년은 제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모, 오늘은 내가 마사지 해드릴게요. 그렇게 시작된 단 하루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금자, 올해 62입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요양원에서 몇 년째 지내고 있었죠. 처음 들어갈 땐 잠시 몸을 추스르자는 마음이었지만 어느덧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남편은 10여 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결혼하고 바빠졌다는 이유로 발길을 끊은 지 오래예요.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엔 잠깐 통화나 메시지가 오긴 해도 직접 얼굴 본 지는 까마득하죠. 사람이 나이 들면 외로움이란 게 마치 숨 쉬듯 따라붙는다는 걸 절실히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같은 복도를 오가며 마주치는 어르신들과 몇 마디 나누는 것 외엔 하루의 대화가 거의 없어요. 요양원 방 한켠에 놓인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가요. 그 노랫말에 지난 기억들이 겹쳐지며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도 많았어요. 창밖으로 비라도 오는 날엔 그 소리에 마음마저 축축히 젖었죠. 창틀에 핀 먼지, 복도에 울리는 휠체어 바퀴 소리, 식사 전 울리는 종소리. 모든 것이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그나마 라디오 소리와 창문 너머 들려오는 새소리가 제겐 유일한 위로였어요. 하루하루가 그랬습니다. 같은 시간에 먹는 밍밍한 반찬, 같은 복도 산책, 같은 창문에서 보는 회색 하늘, 같은 벽.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듯한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조용히 불려간 사무실에서 요양원 원장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금자 어르신, 보호자 연락도 안 되고 계시잖아요. 다른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은 돌려 말한 퇴소 통보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돈 되는 환자도 아니고 돌봐줄 가족도 없는 그저 공간만 차지하는 노인. 결국 저는 말도 안 되는 결정 앞에 항의할 힘도 없이 낡은 캐리어 하나에 몇 벌 옷과 라디오를 챙겨 들고 조용히 요양원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창가에 앉아있던 다른 어르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엔 무력감과 미안함, 그리고 묘한 동질감이 서려 있었죠. 그렇게 저는 세상 속으로 다시 나가야 했습니다. 지인도 갈 곳도 없는 몸. 요양원을 나와 처음 발을 디딘거리는 낯설고 어두웠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고 캐리어 바퀴는 보도블럭 틈에 걸리기 일쑤였죠. 버스 정류장에 앉아 멍하니 사람들만 바라보다가 문득 눈에 들어온 건 전신 마사지라는 작은 간판이었어요. 몸도 지치고 허리도 아프고 마음은 더 아픈 그 순간엔 그저 어디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고 그곳에서 저는 그 아이를 처음 보게 됐습니다. 28이라 했던가요. 눈웃음이 참 따뜻하고 피부는 구릿빛에 가까운 조용한 청년. 이름은 피차이. 태국에서 일하러 왔다고 했어요. 그는 제게 물 한 잔을 건네며 조심스레 묻더군요. 허리 많이 아프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 제 상태를 묻고 눈을 마주치고 따뜻한 말투로 대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그날 저는 처음으로 마사지보다 사람의 온기를 더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 아프지 않게 천천히 해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 한켠이 찌르르 하더군요. 젊은 사람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고 조심스럽던지. 등이며 팔을 부드럽게 쓸어주는 그 손끝에서 마치 오래전 잊고 지냈던 온기를 느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마치 유리잔 다루듯 대해진 게 언제였나 싶었죠. 남편은 병석에서 늘 고통에 지쳐 있었고 자식들은 그저 짐처럼 여겼고 그 아이의 손길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었어요. 뼛속까지 시린 외로움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인간적인 다정함이었죠. 그날 이후 전 자꾸만 그 가게를 찾게 되었어요. 몸이 아파서도 마디가 쑤셔서도 아니었죠. 그저 그 청년의 해맑은 미소와 따뜻한 손길이 이 쓸쓸한 마음을 말없이 어루만져 주었거든요. 어느 날은 마사지를 마치고 나왔는데 밖엔 어느새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문 앞에 멍하니 서 있던 저를 본 피차이가 작은 우산을 들고 다가오더니 말했죠. 비 올 땐 혼자 있지 말아요. 저랑 차 한잔 해요. 그 말에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누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이런 따뜻한 말을 해준 게 언제였던가. 근처 조용한 찻집으로 들어가 따뜻한 생강차를 시켰어요. 창밖으로 후드득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둘이 마주 앉았죠. 그 아이는 조심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엄마도 한국 드라마 좋아했어요. 매일 밤 TV 보면서 울고 웃고 그러셨죠. 이상하게 윤 이모 보면 우리 엄마 생각나요. 웃는 모습이 닮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벌컥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누군가가 내 속을 툭 건드린 듯이. 그 아이의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고 저는 그 순간부터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죠. 차를 마시고 밖을 나섰는데 비는 여전했고 피차이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모, 우리 집 가까워요. 비 그칠 때까지만 잠깐 들르실래요? 그렇게 조심스레 따라간 곳은 작고 낡은 골목 끝에 있는 허름한 원룸이었어요. 천장이 낮고 방엔 오래된 선풍기와 작은 냄비 하나뿐이었지만 희한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더군요. 테이블 위엔 가족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검은 피부의 여인과 그 품에 안긴 어린 피차이. 그가 말했죠. 이모, 여긴 좁고 낡았지만 제가 혼자 사는 처음 집이에요. 이곳에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초대했어요. 그 말에 또 한 번 마음이 일렁였어요. 좁디 좁은 방이 그날은 유난히 넓고 포근하게 느껴졌답니다. 운명의 밤이었죠. 작은 원룸 안, 창밖에선 여전히 빗소리가 잦아들지 않았어요. 선풍기 바람이 희미하게 도는 방 안에서 피차이는 잠시 망설이다 제 앞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이모, 나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끌렸어요. 웃는 얼굴도, 말투도,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도요. 순간 시간마저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아이의 말 한마디가 제 안에 고여있던 외로움을 툭 무너뜨린 겁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고 그걸 본 피차이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어요. 울지 마요, 이모.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이모처럼 다정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말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젊고 따뜻한 가슴이 제 등을 감싸 안았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꼈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용히 서로를 의지하며 만났어요. 밖에 나가서 손을 잡고 걷지도 못했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지만 작은 일상 하나하나가 기적처럼 소중했습니다. 피차이는 퇴근 후 제게 전화를 걸어 오늘 하루 어땠어요? 하고 물어줬고 전 그 한마디에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 애는 틈틈이 따뜻한 죽을 끓여 제 방에 가져다 주기도 했고 새벽에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자기도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도 조용히 그러나 깊게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죠. 며칠이 지나고 몸에 이상이 느껴졌어요.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리고 냄새에 민감해지고 어지러움이 몰려왔죠. 처음엔 감기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 느낌, 어디서 많이 느껴본 듯한 기시감이 밀려왔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마음속에서 자꾸 부정했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병원으로 향했죠. 접수창구에서 진료 과목을 묻는 간호사에게 산부인과요 하고 입을 떼는 것조차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부끄러웠어요. 진료를 받고 검사를 하고
조용한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윤금자님, 축하드립니다. 임신이세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귀가 멍해지고 의자에 앉은 채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죠. 정말 기적입니다. 이 나이에 자연임신이라니. 그리고 아이도 건강합니다. 지금까지 아주 이상 없이 잘 자라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누군가 제 가슴 깊은 곳에 불을 지핀 것 같았어요. 두려움보다 먼저 찾아온 건 따뜻함이었어요. 나에게도 아직 생명을 품을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었구나. 진료실 밖에서 기다리던 피차이에게 결과를 말하려고 입을 떼기도 전에 의사 선생님이 대신 말해버렸죠. 아버지도 들어오세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기예요. 피차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그대로 저를 안아 들듯 꼭 끌어안았어요. 이모, 아니, 금자야. 정말이야? 정말 우리 아기야? 나 진짜 책임질게. 우리 아이, 내가 지킬게. 우리 셋이 함께 살아보자. 그 품 안에서 저는 조용히 울었어요. 기쁨, 놀람, 두려움, 그리고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어떤 희망. 창밖에선 겨울 햇살이 유리창을 투과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그 빛이 마치 말하는 것 같았어요. 늦은 게 아니야. 지금부터가 너의 봄이야. 그 후 저는 그 아이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매일이 설렘이었죠. 세상 사람들은 수군댔지만 이 나이에 누군가와 함께 아침을 맞는다는 건 정말 큰 기적이었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고 피차이는 더 열심히 일했고 저는 매일 집에 돌아오는 그의 얼굴을 기다렸죠. 그러던 어느 날 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피차이 가족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그의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우리 아들 지켜줘서 고마워요. 지금 저는 한국을 떠나 태국 북부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삽니다. 논밭이 펼쳐진 그곳에서 저는 매일 해 뜨기 전 새소리를 들으며 눈을 뜨고 피차이가 지어준 집에서 아기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죠. 그리고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요양원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그날 그 마사지 가게 문을 열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언제 어떻게 피어날지 모르는 꽃 같아요. 저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사랑받아야 할 나이는 지금부터니까요.